그래서 2026년부터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나눠서 받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30% 할인, 20년 차까지는 40% 할인, 20년 차가 넘어가면 50%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양한 연금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대 5년을 당길 수 있는데요. 빨리 받으면 감액을 합니다. 얼만큼 하느냐? 1년에 6%씩 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당기면은 6, 5, 30%가 줄어드는 거죠. 2026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즉 이걸 넘어가면 기초연금 안 드립니다 하는 그 금액이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름은 연금소득세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금소득세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내는 퇴직소득세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이 퇴직소득세를 나는 좀 나눠서 받을게 라고 하면 정부에서 그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어떻게 깎아주냐면요. 일시금으로 받는 그 퇴직소득세에 비해서 10년 동안 받을 때는 70%만 과세합니다. 즉 30%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10년을 넘어서 받게 되면은 40%를 할인을 해줍니다. 즉 6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한 구간을 더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나눠서 받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30% 할인, 20년 차까지는 40% 할인, 20년 차가 넘어가면 50%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는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요것을 나눠서 받으면 매년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가 있겠죠. 요것을 30% 할인 받느냐, 40% 할인 받느냐, 아니면 50% 할인 받느냐. 자, 그러면 내가 조금만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10년 차 동안은 거의 최소한만 받고, 역시 20년 차까지도 최소한으로 받다가 20년 차 넘어가면서부터 왕창 받으면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소득세로 전환된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겠죠. 근데 아니야, 난 돈이 급해, 나 부족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높은 세율을 내면서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금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요건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가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는요. 미국에서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띄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불어난 돈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도 냈는데 나중에 연금소득세도 내는 일종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연금 가입자가 연금 계좌에서 ETF 등 간접 투자 기구를 통해서 외국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외국에서,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원천 징수를 해 가겠죠. 그러면 요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낼 때 그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고 표현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세후 수익률이 좀 높아지겠죠. 다만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금 계좌의 간접 투자 소득에 대해서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연금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미국에서 떼어간 원천 징수는 좀 빼고 떼어가니까 이중과세는 안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은 내가 젊을 때 돈을 벌 때 소득을 좀 아껴서 축적을 했다가 그 돈을 내가 연금으로 받는 구조인데 이 기초연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낸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얼마나 못 버느냐 이것도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받는 사람의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전체적인 소득이 얼마냐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도 요거를 좀 검토해보는 게 유리해집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즉 이걸 넘어가면 기초연금 안 드립니다 하는 그 금액이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건 좋은 거죠. 완화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혼자 사느냐 부부가 사느냐 요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단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247만 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완화돼서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렇게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근로소득 요게 좀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감액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돈 버는데 뭘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은퇴하고 근로소득을 바로 발생시켜서 근로소득을 받고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 요거를 좀 줄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 것이냐 요거는 좀 개별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준금액이 247만 원, 395만 2천 원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뭐 수령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된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대, 뭐 저도 50대입니다만 사실 선택의 폭이 넓진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빠른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꼭 점검해 봐야 될 거 몇 가지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요, 내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평생 받는 겁니다. 10년 이상 냈다면. 이민 가면 일시금으로 줍니다. 근데 뭐 국민연금 때문에 이민 갈 일은 없겠죠. 자, 그 대신 딱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입니다. 자,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좀 돈이 부족해. 나 땡겨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을 당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만 60세부터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누가 안 땡기겠습니다. 빨리 받으면 감액을 합니다. 예, 얼만큼 하느냐? 1년에 6%씩 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당기면은 6, 5, 30%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받을 때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내가 60세부터 받게 되면 얼마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7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받는 기간은 5년 늘어나지만 그래도 좀 속이 쓰린데요.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65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나 천천히 받을게 하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어차피 사망할 때까지 주는데 굳이 그걸 왜 연기합니까? 보통들은요. 내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아이고 돈도 많이 버시는데 뭐 국민연금을 다 받으려고 하십니까? 국민연금을 좀 깎겠습니다. 라는 감액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액이요. 최대 5년이에요. 자, 난 내 일 때문에 나는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내 국민연금을 감액한다? 나는 기분 나빠 싫어 한다면 국민연금을 미루시면 됩니다. 몇 년? 5년 미루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무려 7.2%씩 늘려줍니다. 5년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36%네요. 그러니까
100만 원부터 시작할 걸 136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5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계속 누적한 것을 더해 줍니다. 아마도 136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충분한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7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내가 소득도 있고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하면은 거의 136만 원 플러스 알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1층 연금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느냐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2층 연금이 뭡니까?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일시금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인데 언제부터 받느냐를 선택해야 된다면 퇴직연금은 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거냐 나눠서 받을 거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퇴직소득세 100%를 다 내고 일시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나눠서 받으면서 최대 50%까지 퇴직소득세를 할인해서 세금을 좀 절세하느냐 요거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외에 뭐 예를 들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그다음에 일반적인 보험회사 등의 연금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하나 더 있죠. 주택연금까지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어디서 얼만큼씩 나오는지 도저히 감이 없다. 자,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찾아보십시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기가 막힌 사이트입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은 죄다 긁어 모아서 스크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살에 어디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통합연금 포털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일단 내 연금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때 좀 부족하겠구나. 이때는 좀 여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조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대충 큰 그림은 그려질 겁니다. 어떤 사이트라고요? 통합연금 포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대 같으면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연금저축 펀드, IRP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잘 아시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들도 뭐 2060, 2065 이런 것들 좀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상품을 투자하면서 장기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대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40대에는 이제 슬슬 심각해지고 좀 초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통합연금 포털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허술하게 준비가 되었구나, 제대로 안 돼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나마 근로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납입되어 있으실 거고요. 퇴직연금도 꼬박꼬박 들어가 있을 겁니다. 회사가 좀 좋은 회사면 연금도 내주는 회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이 좀 차곡차곡 모여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도 내가 소득신고를 많이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낸 돈도 많지 않을 거고요.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 같은 거를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IRP 같은 것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것들 세금 혜택 주면서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거 4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꼭 검토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0대에는 뭐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내 연금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즉
인출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까?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주택연금은 사용할까 말까? 이런 인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좀 나이가 어린 젊은 친구들이 부럽네요.